CSS 코드를 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웹페이지에서 필요한 구성 요소는 HTML 태그로 넣을 수 있고요. 거기에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우리는 CSS를 사용합니다. 먼저 제가 이런 예시를 하나 준비했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용어 정리를 하나씩 해볼게요. 우선 이 코드에서 div는요, div라는 HTML 태그가 선택이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것들은 모두 selector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선택자라고 합니다.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은 특정 태그를 직접 선택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이 괄호는요, 컬리 브래켓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중괄호라고 하죠. CSS 코드에서는 이렇게 컬리 브래켓을 사용하고요. 이 컬리 브래켓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해당 선택자에게만 어떤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div를 선택하고 컬리 브래켓 안에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넣게 되면 이 내용은 이 div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컬리 브래켓부터 안에 들어가는 내용까지 모두 통틀어서 CSS 블록이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CSS 덩어리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CSS 블록 안에서도 이렇게 명령어 한 줄을 지칭하는 말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declaration이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선언문이라고 합니다. 앞서 CSS 블록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컬리 브래켓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모두 declaration이기 때문에 이것을 declaration 블록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declaration 내부를 또 살펴볼게요. 첫 번째 declaration에서 width는 100픽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width가 들어간 이 자리는 property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속성이라고 합니다. property는 CSS가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시에서 width는 너비를 의미하고요. div의 너비를 지정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height는 높이를 의미하고요. div의 높이를 지정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능 자체를 바꾸거나 관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property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픽셀이 들어간 이 자리는 value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값이라고 하고요. 앞에서 말했던 property가 CSS에서 제공하는 기능이라면 이 value는 그 기능에 따라오는 옵션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시에서 width에 100픽셀이라는 값을 넣었기 때문에 div의 너비를 100픽셀만큼 지정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height에 100픽셀이라는 값을 넣었기 때문에 div의 높이를 100픽셀만큼 지정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roperty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옵션 값들은 브라우저 화면에서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property와 value 사이에 있는 이 부호는요, 콜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쌍점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아마도 쌍점보다는 땡땡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이 콜론의 의미는 property와 value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어서 이 문장 제일 마지막 value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부호는요, 세미콜론이라고 하는데요. 셈이라는 말이 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말로는 쌍반점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아마도 쌍반점보다는 땀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세미콜론의 의미는 declaration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시에서 declaration이 5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세미콜론 4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제일 마지막 5번째 declaration은 세미콜론이 없어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추후에 또 다른 declaration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declaration 개수와 세미콜론 개수를 똑같이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어로 된 자료에서 이 용어들이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세요.
여기까지 CSS 코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어 정리를 모두 마쳤고요. 이렇게 원어로 하나하나 용어 정리부터 하는 것이 처음에는 그저 어렵게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